청산별곡. 청산은 공간적 배경이 될 거고요. 별곡은 우리의 노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처지를 노래한 고려가요입니다. 유랑민, 이게 시적 화자겠지.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한번 할 거니까. 고려가요는 평민들 감정과 전설을 진솔하게 우리말을 잘 살려서 리듬이 매끄럽고 분연체 형식, 후렴구를 쓰고 있습니다. 국문학상 중요해요. 민간에서 향유되다가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었고 대단한데 조선시대의 문헌으로 장착이 됩니다. 이러한 전승 과정을 파악합니다. 자, 몇 개 더 써드릴 거예요. 고려가요. 평민들이 썼으니까 글로 썼을까? 아니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굽이 전승되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거랑 같이 연결이 되면 언제? 조선시대 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종 때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된다. 책 이름을 볼까? 어떤 책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악장가사, 악학괴범, 시용향악보, 시용향악보, 이런 책에 기록이 됩니다. 대충 느낌상 무슨 책이야? 이 책들 다 음악책이야. 음악책, 그쵸? 그러니까 여기 궁중음악으로 유입됐다라고 했잖아요. 음악책이에요. 음악책이다라는 이야기는 이 시를 노래로 부르기 굉장히 쉬웠어요, 이 이야기인 거지. 노래로 부르기 쉬웠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운율 형성 요소가 굉장히 많고 다양했다. 어떻게 운율을 형성을 하냐? 글자 수가 보통 3개, 3개, 2개, 3, 3 있죠. 보통 3음부. 후렴구가 있어. 1절, 2절, 3절, 4절 나눠져 있어. 분절체. 혹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분연체. 됐을까? 그 다음 뒤에서 또 다 쓸 이야기이긴 하지만 후렴구는 각 연의 마지막에 반복이 돼요. 연의 마지막에 반복. 각 연의 마지막에서의 반복이니까 당연히 운율을 형성해 주겠지. 근데 주의해야 돼요. 뜻이 없어요. 보통은 소리를 흉내낸 말들. 각 연의 마지막에 나오니까 연을 구분해 주는구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형태상 안정감을 준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가? 고려시대의 초 메가 히트 송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거라고. 고려가요 서정시고요. 청산과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현실 도피적, 내가 처음에 물어봤잖아.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적 있어요? 이런 것들.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산에 가서 살지, 바다에 가서 살지, 이런 생각 하니까. 애상적은 뭐예요? 슬프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낙천적이야. 특히 이게 어디에서 나타날 거냐면 후렴구에서 나타날 거예요. 얄리얄리얄랑종 얄라리안나. 신나지 않냐? 느낌이? 주제는 항상 중요하니까 별표. 삶의 고뇌와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 전체 8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합시다. 5년하고 6년을 바꾼다면, if 바꾼다면 바다의 노래, 청산의 노래, 청산의 노래, 바다의 노래라고 해서 대칭구조다. 그냥 전승되는 과정에서 5년, 6년 바뀌었을 거예요 라는 설이 대세예요. AABA 구조가 나타난대요. 한번 해볼까? 여기 보세요.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하나만 더 볼까?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곤 일어 울어라세요. 후렴구에 리을 이응음을 반복해서 음악성을 드러냅니다. 요거는 학교 셈에 따라서 리을 이응이라는 말 대신에 울림소리를 사용해서 음악성을 드러냅니다.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이거 내가 알기로는 땅을 빼앗긴 유랑민이라고 했는데 경쾌하게 신났다고? 고려인의 낙천적인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이 있어요. 밑에다 쓸게요. 새. 좀 자세히 쓸까? 울어라 울어라 새. 반복, 상징, 의인법, 비교법, 다양한 표현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온통 외울 거밖에 없지. 난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그냥 바다보다 차라리 산이 낫더라고. 산 타는 거 말고 차를 가지고 최대한 계곡 근처에 붙여놓고 잠깐 내려가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있는 거. 청산별곡, 작자 미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고려의 평민, 그렇지. 고려 평민들이 쓴 거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거니까요. 자, 시작해 봅시다.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볼까? 보기 좋구만.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AABA라고 쓰여져 있죠? 저는 하나 더 쓸 거예요.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옆에다 씁시다. 글자 수가 3개, 3개, 2개, 3, 3, 2초. 몇 덩어리? 3덩어리. 삼원보 율격. 삼원보 율격은 다른 말로 민요적 율격이라고도 하고 혹은 전통적 율격이다 라고도 합니다. 괜찮나요? 살얼이 살얼이랐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1. 살고 싶구나. 2. 살아야 하는구나. 살고 싶구나. 살아야 하는구나. 3. 청산에서 그냥 살걸. 청산에서 살 것을. 점점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보통은 살고 싶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고. 살고 싶구나 라고 하려면 청산 속에 있어? 청산 밖에 있어? 살아야 하는구나는? 청산 속에 있죠. 청산에서 살걸. 청산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적 화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됐을까? 살고 싶은 동네가 어디래? 청산이래. 청산. 왜 하필이면 청산일까? 도대체 청산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기에서의 청산은 이상향, 도피처의 역할을 해줍니다. 됐을까요? 머리랑 다래랑 먹고 먹을 땐 역시 고기인데 아니냐? 고기가 짱이지. 고기에 비하면 소박한 음식이죠.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박, 주, 산, 채. 단, 사, 표, 이러한 애들이 있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의 살얼이랐다. 어쨌든 살얼이랐다라는 말이 자꾸 반복은 되고 있다. 체크. 얄리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 이름이 뭐래요? 후렴구래요. 옆에다 쓰자. 후렴구의 기능. 각 연을 구분해 줍니다.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 줍니다.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야. 어머 지금 새 뭐하고 있어? 울어. 기분 좋아서? 당연히 슬퍼서 울겠지. 널 나와. 여기에서의 라와는요 뭐뭐 보다 라는 뜻이에요. 너 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어머 세상에 나 울어. 왜 울어? 시름이 많아서. 시름, 걱정이 많아서. 근데 누가 더 많다 적다라든 하지만 새와 나는 어때? 둘 다 울고 있지. 내 대신 울어준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나처럼 운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새를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우리 처지가 똑같네. 동병상련. 얄리얄리아랑숑 얄라리한다.
가던 새를 여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날아가는 새, 날아가던 새 혹은 내가 갈던 사래, 내가 갈던 땅. 보통은 갈던 땅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옛날에 내가 갈던 땅, 옛날에 내가 갈던 땅을 본다. 물 아래에, 그러니까 하류 쪽에 혹은 물 가까이에 있던 내가 갈던 땅. 그러니까 이거 물, 옛날 농사 지으면 제일 중요한 건 햇빛이랑 물이야. 물 걱정은 안 하겠지. 이거 좋은 땅이야.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땅을 본다. 보기만 하면 되나? 아니지. 가서 밭 갈고 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지. 왜? 땅을 빼앗겼거든요. 땅을 빼앗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에 갈던 땅을 봅니다. 저거 내 땅이었는데 알 수가 있겠네. 이 시의 화자 현재 어떤 처지예요? 땅을 빼앗긴 상태인 거지. 땅을 빼앗긴 유랑민이구나. 또 돌아다녀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내 땅 없는데. 땅 빼앗긴 지 한 며칠이나 됐을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왜? 쟁기에 이끼가 끼어 있거든. 땅 빼앗긴 지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오랜 시간 흘렀는데 계속 그 땅 구경하고 있죠?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거지. 됐나요? 땅 빼앗기면 온 가족이 손잡고 애벌바리 이렇게 여기같이 할까? 웬만하면 가족도 뿔뿔이 흩어질걸? 너무 외롭지 않겠어요? 1인공 결인공하야 이럭저럭 해서 낮은 디네와 손져 지낼 수 있지만 오리도 가리도 없음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내게 올 사람도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어떡하지? 견디기 힘든데. 점점점. 얄리얄리얄라종 얄라리얄라. 됐나요? 너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짱돌 던져가지고 당신 뒤통수 맞췄어. 뒤돌아보면 잡을 수 있어 없어? 그 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고 했었던 돌인가? 돌은 운명이지. 어디에 던지려고 했던 건지, 누구에 맞추려고 했었던 돌인 건지, 옆에다가 쓸까요? 피할 수 없었어. 미리도 괴리도 없이, 옆에 해석 바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피할 수 없어. 맞았지. 아프죠. 고통스럽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한탄. 됐을까? 5연이고요. 6년. 아까 썼던 거 한 번만 더 씁시다. 만약에 얘네들이 어떻게 5연, 6년을 바꾸면 대칭 구조가 된다.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바다에 살고 싶구나. 어머, 아까 청산과 상징적 의미가 유사하다라 그랬죠? 바다 어디야? 청산이. 이상향. 도피처였죠? 그러면 바다도 이상향, 도피처겠지. 남아자기 구조개, 소박한 음식입니다. 뭐 해초 조개 같은 거예요. 바다에 살고 싶구나. 얄리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 어디에 가고 있어요? 원래 땅이 있었는데 빼앗기고 청산에 가서 살려고 했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바다로 가려고. 바다로 가려고. 바다로 가는 도중에 바다에 가다가 뜯는다. 애정지,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에 가다가 뜯는다. 외따로 떨어져 있어요. 어디에서 떨어져 있을까? 인간 세상하고 떨어져 있었겠지. 속세와는 멀리.
뭘 듣냐면 소리를 듣는데 사슴이야, 사슴. 사슴이 장대 위에 높이 올라가서 해금 켜는 소리를 듣는다. 이 장면 어때요? 굉장히 초현실적이지 않나?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이지. 근데 이게 내 눈앞에 보인다니까? 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내 땅을 찾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닐지도 몰라.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에 가다가 듣는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켜는 것을 듣는다. 옆에 해석을 보시면 사슴의 가면을 쓴 광대가 장대에 올라가서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하지만 이거 두 번째 걸로 주로 해석을 할 거예요. 방금 이거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저런 일이 벌어져 내 땅을 찾는 것도 가능하지 않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 그러면 기적 뭐이겠어? 그렇지. 내 땅 다시 찾기. 얄리얄리알랑숑 얄라리얄라. 완전히 지금 정신 놨어? 정신줄. 하지만 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 뭐해 보통? 인생 한 방 진짜 영혼까지 끌어서 한 방 노리던가 아니면 술 먹고 인생 포기하지. 가다가 배가 볼록한 항아리에 진한 술을 빚는다. 옆에 사람이 물어봐서 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술 먹고 퍼져 있어. 그랬더니 조롱꽃 누룩이 잘 익은 술이 매와 잡사오니 아주 세게 강하게 나를 잡사오니 잡으니 내 어찌하리고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신다고 이런 느낌. 완전 어때요? 체념하고 있고 술 마시는 그 순간만큼은 고뇌가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겠지. 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올 거예요. 형광펜 드시고 1년에서의 제일 핵심되는 단어 뭐예요? 청산, 체크, 이상향, 체크. 2년에서 제일 핵심되는 단어는요? 새는 감정이입, 두 군데 체크. 3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던 새. 그리고 옆에 미련에다가 체크. 4년에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 같아요? 없는 밤 체크. 밤은 어떤 시간?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 뭐 절대 고독의 시간. 5년에서의 제일 중요한 말은요? 돌이 의미하는 건? 운명. 그렇지, 운명. 6년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바다, 이상향, 도피처. 7년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사슴. 사슴은 기적을, 말도 안 되는 상황, 기적을 소망한다. 8년에서의 제일 중요한 말은? 그렇지, 술. 고통과 외로움을 잊게 한다. 밑에 제가 체크해드린 체념까지 표시.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포인트 1번 다 한 겁니다. 2번 후렴구의 기능.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다. 밑줄. 흥을 돋운다. 리듬을 맞춘다. 리듬을 맞춘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운율 형성한다. 리을 이응흠. 저는 아까 또 하나 더 써드렸죠? 울림소리. 매끄러운 음악적 효과를 가지며 낙천적이고 명랑한 느낌을 준다.
뭐 그 정도입니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 232쪽 1, 2, 3, 4, 5, 6, 7, 8 1, 2, 3, 4 현실에서 벗어나서 청산에서 살고 싶지만 행복해질 수 없어를 깨달았죠. 바다로 가서 살고 싶은데 순응하거나 현실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됐어. 감정이입 하나 있었죠? 뭐 우는 새 있었지. 걔랑 나랑 똑같아. 동병상련. 화자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를 보고 어떠한지 생각해 봅시다. 돌에 맞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돌은 뭐였어? 운명이지. 원망할 수도 없고 울고만 있어요. 극복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괜찮은가?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건 2번. 작자는 어떤 계층이었을까? 현실에서 고통받는 민중,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일 거야. 새보다 근심 걱정이 많대. 밤에도 근심 걱정이 많아. 슬퍼하고 있지. 해금 켜면서 술 마시면서 해소하고 싶어. 아, 자기 뜻을 펼칠 수 없어 괴로워하는 지식인일 수 있어. 떠나온 삶의 터전을 그리워해.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 유랑민으로 볼 수 있어. 유랑민. 외적의 침입이나 정권의 폭정 등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던 백성들이었을 거야. 괜찮나요? 233쪽. 운율을 느끼게 하는 요소. 삼음보, 후렴구, 연장체. 다른 말로 쓸까요? 분절체. 분연체. 하나 더 쓸까요? 332쪽. 하나 더 쓸까요? AA, BA 구조. 요 정도 하면 운율 형성 요소 빼먹은 게 없지. 다음은 고려가요의 특징인데요.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거 살펴보고 이거 제목만 안다고 뭐 도움이 되나? 이거 직접 읽어보셔야지. 그래서 여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 밑에 쓰여져 있는 작품 중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또 다시 체크. 다음 청산별곡과 같은 시대에 쓰여진 공방전의 일부입니다. 이 공방은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동그랗고 가운데 네모나게 구멍 뚫려져 있는 엽전. 얘를 공방. 전. 사람처럼 취급한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돈에 관련된 일종의 전기문, 소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지. 여기 볼게요. 돈을 의인화하여 허구적으로 구성한 글의 종류는 가전작품, 가전체라고 합니다. 그냥 가짜 전기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도움말. 설화에서 탈피하여 우화, 의인화 수법을 써서 지은 짧은 산문, 사람들을 경계하고 권선할 목적으로 쓰여져 있다. 아, 교훈 주는 걸 목적으로 쓰여져 있구나. 시작해 볼게요. 공방의 자는 관지다. 그것을 꿰뚫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꿰어서 쓰잖아. 줄 같은데. 오케이? 그의 선조는, 이 돈의 선조는 누굴까? 구리나 쇠 같은 금속들이에요. 수양산에 은거하여 동굴에 살았는데 그럴듯하지 않냐? 이 구리나 쇠 같은 거는 땅속에 있으니까. 일찍 세상에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자, 이게 돈이야. 앞으로 이런 거 쓰기로 했거든? 그게 뭐, 그게 어떻게 돈이 돼? 안 믿어,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유용하게 쓰이지 않았지. 비로소 황제 때에 조금씩 쓰였지만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 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초반에는 돈을 잘 쓰지 않았어요.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글을 살펴보게 했더니 산과 들판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것 자체로는 당장 쓸 수 없지만 임금님께서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돈을 만드는 과정이지.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입니다. 저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말고 한번 쓸 테면 써보세요.
이로부터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구리의 여기까지는 돈의 내력 정도 되겠지. 공방은 다음 페이지. 겉은 둥글고 가운데는 네모나 있어 돈의 이중성 겉다르고 속다릅니다. 표리부동.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했습니다. 와, 돈이라는 놈은 처세술이 뛰어났어. 처세술이 뛰어났다. 공방은 한 나라에서의 벼슬에서 홍려경이 되었는데 당시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분수에 넘치게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이 비 나쁜 놈이네? 제대로 된 놈이면 비를 싫어해야지. 근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이 공방 좋은 놈 아니네. 호재 때에는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재가 이를 걱정하여 부민후로 임명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보건복지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의 무리인 염철승,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관리와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대충 짐작이 가네. 요 당시에는 돈, 소금, 철 얘네를 국가에서 관리를 했었어. 그는 항상 공방을 형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요 정도면 인물에 대한 직접 제시지.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며 자모,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사채에서 사채. 이자놀이했대.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은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했다라는 건 농업을 천대했다라는 거죠. 화폐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백성들이 근본, 농사 혹은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버리고 끝, 이자, 산농공상에서의 장사만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해왔다. 됐나요? 돈 나쁜 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소문서 올려서 뭐 쫓겨났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말년은 안 좋아요. 이렇게. 글의 종류는 가전체다. 돈이 주인공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돈에 환장하는 것들 비판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돌려 말하기. 우의적이다. 비판적이고 풍자적.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경계한다. 굉장히 목적성이 높은 글이다. 의인화해서요. 우의적, 돌려 말하기 합니다. 고사를 활용합니다. 전기적 요소, 구성,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방의 생애를 다스립니다. 됐나요? 밑에 예시답은 읽어볼만 하네요. 공방전에서 돈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것처럼 가전은 밑줄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 형식으로 서술합니다. 인간사에 대한 문제를 간접적 우회적으로 비평하고 교훈을 전달하거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냅니다. 고전소설에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라고 됐고